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김어준과 박지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먼저 갑니다. 더 산삼류. 산에다가 산삼을 뿌려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아. 그리고는 6, 7년 동안 잘 키운 산삼. 야생 산양 산삼이라고 합니다. 이 야생 산양 산삼 추출액 99%. 구매하실 때 옵션란에 시사건건 입력하시면 1+1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보십시오. 지리산의 느낌이 쫙 나. 더 산삼류입니다. 아인굿 숙취해소에 기가 막힌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죠. 특허받은 과채 음료입니다. 새날의 푸나님도 아인굿의 효과에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바로 그 제품. 저도 술 마시기 전에는 이거 꼭 챙깁니다. 술 안 드시는 분도 기력회복, 에너지 드링크 대용으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재구매율이 엄청 높고 이번에는 사전 예약 기간 다 끝나기 전에 완판! 진보 채널에 광고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제품도 믿을 수 있으니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의 파란 물결, 여기에서 저한테 광고 의뢰를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홍보하고 싶어서 광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가 이상하게 운영이 돼서 그곳의 활동에 불만을 가진 개딸들이 만든 또 다른 팬카페입니다. 자, 이재명의 파란 물결, 글 쓰는데 제약이 없으니 재명인의 마을 활동에서 답답하셨던 분들 네이버에서 이재명의 파란 물결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끝!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김어준과 박지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총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딴지 게시판, 여기에서 박지연에 대한 글을 쓰면 전부 다 삭제당한다. 이 딴게이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진 않지만 딴게이이긴 하거든요. 매일 들어가는 게 딴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보배드림 들어가고 클리앙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딴지 게시판에서 특정 글을 무조건 삭제한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의 파란 물결, 여기에서도 김어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라이더님의 블로그예요. 여기에서 박지연, 김어준, 이재명 그리고 이동형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많은 개딸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부적인 정치적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한 단상을 통해 간단하게 현재를 돌아본다. 박지연, 개딸들의 상징이라는 원균 명장설급의 허위 과장 경력으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거머쥔 박지연이라는 여성 청년 정치인이 있다. 청년 정치라는 개념 규정을 아무도 하지 않았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든 폐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리뷰를 하지 않은 이들이 대선의 패배를 가져왔고 대선에 진 이유가 정치병을 종용하는 진영 논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현재의 박지연을 만들었다. 김어준이 말했으니, 문재인이 말했으니, 이재명이 말했으니 이렇게 사고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는 것을 했다면 당연히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들의 판단이 틀렸거나 의도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정치가 왜 청년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인지, 개딸들이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진영 논리가 아닌지, 지지자들을 신나게 하는 것과 팬덤 정치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비대위원장의 목적이 무엇이고 박지연은 행하고 있는지, 선거 전략상으로 현재 비대위원장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줄 알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겨우 20대 꼬맹이 여성 청년 정치인 딱지를 붙인 아이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휘둘린다. 박지연은 현재 사과 머신이 돼 있다. 사과를 강요하고 사과를 독려하며 사과를 수행한다. 김어준, 아쉽지만 김어준의 통찰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한때 김어준은 암울하고 복잡했던 정치를 재미있고 신나게 만들어줬다. 특유의 통찰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었다. 하지만 김어준은 너무 많이 틀렸고 달라졌다. 선거 후에 리뷰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도
지지자들을 선거 밭가리로 전락시킨 것도, 개딸과 박지원의 의미를 부여하게 한 것도, 비판 없는 팬덤 정치를 자리 잡게 한 것도, 전략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하게 한 것도, 몰빵론으로 진영 논리를 정착시켜 준 것도, 페미니즘에 눈 감고 그 길을 내어준 것도, 언더도그마의 늪에 허우적대게 만든 것도 모두 김어준이다. 안타깝지만 통찰은 무너졌고 그의 분석과 예상과 조언은 너무 많이 틀렸다. 최근 김어준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야기의 근거를 달아본다.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다를 끊은 지 한참 됐다. 정확하게는 위성정당 몰빵론 때부터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최악의 수를 합리화하는 모습에 굉장한 거부감을 느껴서다. 모니터링을 위해 엊그제 오랜만에 다스베이다를 봤는데 그냥 개딸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선거쇼였다. 김어준 특유의 위트도, 김어준 특유의 통찰도, 김어준 특유의 자유로움도 없었다. 자신의 방식으로 승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만이 보였다. 정치인을 섭외해놓고 선거에 나간다고 박수쇼를 한다. 무려 8번. 이광재 의원을 데려다가 소개하면서 의미 없는 멘트들로 박수를 호응해주고 전혀 재미가 없는 구성과 멘트인데도 너무 재미있는 것처럼 커다란 웃음으로 BGM을 깐다. 최민희 파트는 나 혼자 봤는데 비슷했다.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려는 이유를 단지 패배의 실망감이라고만 분석하고 최민희에게 계속해서 절박함만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서 멘트 수정을 하며 박수 호응을 한다. 밭가리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 절박함이다. 지지자들에게 스스로의 명분과 확신을 줘서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적인 절박함만을 강요한다. 못 보겠더라. 이건 내가 좋아하던 김어준의 모습이 아니다. 진영 논리에 귀의하기 싫은 사람들은 못 보는 방송이 됐다. 김어준 커뮤니티 딴지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박지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글을 누군가 정상적으로 썼는데 운영진들이 임의로 삭제했다. 어느 유저가 이에 항의하자 운영진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의 쪽지가 왔는데 해당 유저는 이건 공론화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쪽지를 공개했다. 박지연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삭제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진이 인정한 것이다. 운영진은 이렇게 글을 썼네요. 얼마 전부터 게시판 분위기에 대해 총수님이 매우 우려가 컸습니다. 최근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을 수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딴지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었다. 이 글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담았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다 잡혀있고 행동 전략들도 다 보인다. 한 가지 의문만이 남아있다. 김어준은 이 위험한 짓을 알고서도 방치했던 것인가 혹은 주도했던 것인가. 김어준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김어준을 참조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다스베이다에 나온 에피를 확인했고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내가 우려했던 이재명 리스크가 대선에 터졌었고 패배했다. 패배 후에도 리뷰를 하지 않은 탓에 혹은 엉망으로 한 탓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냥 짤로 대체한다. 2030 여성 개딸 만세, 닷페이스 페미사이트에 출연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지만 이재명의 출연 선택이 훌륭했다. 평소 생각을 얘기했는데 마치 금기어처럼 받아들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재명이 정말 많이 말렸어요 모두들 이렇게 얘기할 때 김어준은 그런 단어를 거론하지 말라고 모두들 조언을 했다. 표에 도움 안 된다고. 어려운 선택이었고 용감한 선택이었다. 난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 하기 싫다는데 어쩌겠는가. 지금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서의 깊이와 원인을 평소 생각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듯 고민했어야 하는 주제다. 지금도 패미 선택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패배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꽤 큰 선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리뷰는 없었던 것 같다. 박지원을 만든 힘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재명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바랐던 이재명은 이런 모습이었다. 젠더의 혐오 속에서 정체성 정치를 극복하는 이재명을 희망했다. 이재명의 말과 생각은 정체성 정치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동영, 나도 그랬고 이동영도 그랬다. 그들이 마음에 있는 말 쉽고 편하게 하는 동안 뻔히 보이는 악수들에도 말을 아꼈다. 혹시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까봐. 이동영과 나는 성격도 성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입체적인 분석, 정서, 정치공학, 구도, 환경에 따른 전략 수립을 중시하며 리뷰를 통해 한 발짝 나아가기를 바란다. 어제 방송에서는 너무 답답했는지 이동영도 아끼던 말을 조금은 내놨다. 이동영의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여성표, 특히 2030 여성표는 결국은 이재명에게 온다. 선거 막판에.
결국 그 표는 왔다. 그 표를 박지원이 가지고 왔다고 착각한다.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 주변에 100명의 여성들에게 박지원 아냐고 물어봐라. 5명도 모른다. 박지원이 데리고 온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분석이다. 이 정도 분석도 못한다면 통찰이고 분석이고 나발이고 분석 같은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 이재명은 다스베이다 나가서 닷페이스 더 빨리 나갈 걸 그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5년 뒤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 대통령 안 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왜 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다음에 발전이 있지. 이동영도 어마무지하게 답답했었나 보다. 이런 거대한 결과를 내놓고도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무슨 응원할 맛 같은 것이 나겠는가. 힐링 비즈니스가 정치계에도 스며들었다. 졌으면 그리고 실패했다면 뼈를 깎는 각오로 리뷰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안아주고 힐링해야 한다며 힐링 비즈니스만을 옹호한다. 리뷰하자 하면 아픈데 꼭 이래야 하느냐며 정색을 한다. 그리고 실패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이 또다시 권력을 잡고 뽕을 다 뽑을 때까지 망가뜨린다. 이게 현재의 민주당이다. 자, 굉장히 가시도 친 글이죠.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화두를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글을 본 개딸들의 댓글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파란 물결 카페 회원들 댓글이에요. 김어준의 특징이 선거에 이기려면 무조건 개소리들 하지 말고 몰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우리 진영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 스피커가 없다는 게 그를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영향력을 가진 스피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당했던 건 아닐까요? 영향력이 큰 그가 그 힘을 이용해 장난질을 쳐왔다면 그에게도 한 번쯤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스야 유튜브니까 그렇다 쳐도 뉴스공장마저 사라진다면 현대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뉴스공장의 존폐 여부를 떠나 민주진영 내에서 한 번쯤은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김어준을 죽이려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렇게 크도록 놔두지 않았겠죠. 저들이 그 많은 비리가 있는 이낙연을 건들지 않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여기서 위험하다는 걸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블로그의 글을 보면요.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김어준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속내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박지원과 제명인의 마을, 여성의 당, 여자 1배 이런 키워드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진보 유튜브 채널에서 딱 저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코인팔이 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분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속내를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저와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론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김어준도 마찬가지죠. 김어준이 수박과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민주진영 내에서 김어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이 박지원을 두둔해서 개인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김어준의 속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 쓰신 분과 저의 생각이 많은 부분 일치해요. 하지만 그분과 저의 차이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매일 봅니다. 다스베이다도 매번 챙겨봅니다. 김어준의 몰빵론, 실제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저는 열린민주당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어준의 몰빵론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김어준이 나는 꼼수다를 만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 말에 김어준의 생각 그리고 행동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김어준은 이기는 것이 최선인 사람이에요. 노무현을 잃고 지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김어준이라는 거죠. 박지원을 두둔한다? 그래서 김어준이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 이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블로그에 글을 쓴 분과 저의 생각, 그리고 이동영 작가의 생각, 일치하는 부분은
닷페이스 출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게 엄청나게 컸다라고 생각해요. 개딸들이 닷페이스에 출연해서 갑자기 이재명을 확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3프로TV에 출연을 해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탈모 공약으로 초대형 홈런을 날립니다. 이재명을 비난하던 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을 총통으로 부르고 러시아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재명을 밈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닷페이스에 출연을 했어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을 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 바람을 닷페이스 출연 한 방이 완벽하게 꺼트렸습니다. 그리고 닷페이스의 그 영상은 3프로TV의 영상과 비교하면 조회수도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개딸들이 닷페이스를 여성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페이스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개딸들은 이재명을 발견했을 것이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불었던 이재명의 밈 영상들, 이 바람은 이준석이나 신남성연대 같은 애들이 꺼트릴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흐름대로 이어갔다면 대선은 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 일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미의 탈을 쓴 애들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표거든요. 김어준은 개딸들을 발견하고 엄청난 희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주자에 박지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은 목적 지향적 인간이다. 지는 게 지긋지긋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어준이 하고 있는 행동, 그 패턴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김어준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김어준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어준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했었던 것들, 그걸 생각해 본다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판은 할 수 있겠죠. 여자 일배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여자 일배들이 무서운 이유는 페미라는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여성들은 이 여자 일배들이 하는 짓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수의 여성들은 닷페이스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다수의 여성들은 닷페이스에 출연한 이재명의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표가 필요하죠.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개딸의 등장은 이재명과 김어준에겐 놀라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페미라는 단어가 가지는 아주 애매함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일배와 일반 여성들 분리해야만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에게 박지원에 대한 입장, 페미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자, 이재명에게 선명함을 요구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송곳이라는 웹툰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게 보인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강한 워딩으로 지지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까지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자, 지금 성남시장 때 했었던 그런 발언들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대권주자입니다. 이재명에게 뺄셈 정치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페미와 선을 그어달라, 박지원과 선을 그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이건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위치가 그런 걸 밝힐 수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들과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재명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어준과 이재명이 지금 박지원에 대해서, 개딸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 김어준과 이재명, 이들이 페미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고민을 하지 않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 일배라는 용어를 많이 퍼뜨리는 것이다. 이게 워낙 어렵습니다. 여자 일배들이 페미의 탈을 쓰고 움직이니 이들을 배척할 수 없는 정치인들, 페미라고 하면 많은 여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은 페미가 아니라 일배 같은 생각, 그래서 여자 일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 정치인들이 페미 집단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거겠죠. 스피커를 맹신하진 마십시오. 어떤 스피커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가 순수하다면 그를 너무 비난하진 말아 주십시오. 적당한 비판 정도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